같이 가요. 기다려요. 같이 가요. 나도 태워주세요. 살려주세요. 어서 가자요. 어서 가자. 세상에 저럴 수가. 아니 저럴 수가. 그동안 시세 많이 졌습니다요, 많이. 마님도 부디 몸 조심하세요. 양아! 양아! 형! 그나 어서 오너라. 죄송합니다, 어머니. 별거 없었죠, 그동안? 형, 책은? 그래. 책만은 내가 가지고 왔어. 자, 봐라. 자, 여기. 그나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일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도련님 잘 대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그래. 잘 가도록 해라. 그나 낙양은 지금 어떻게 해도 있는지 이야기 좀 들어보더라. 잘은 모르지만 소문에는 모두 잿더미가 됐다고 합니다. 연합군이 낙양에 입성을 하긴 했지만 병사들이 먹을 식량도 구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으르렁대고 편이 나누어져 싸운다고 들었습니다. 동탁을 추격해간 조조도 여포의 반격을 받고 목숨만 겨우 건져 도망쳐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합군 중에 낙양에 머무른 장수는 아무도 없고 모두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세상은 더욱 어지러운 난세가 될 것입니다. 헌재를 납치하다시피 장안으로 데리고 간 동탁은 권력이 점점 더 강대해짐에 따라 100km나 떨어진 교회에 미토성을 세우기까지 한다. 그곳에서 백성들로부터 거둬들인 재물로 부귀를 누리며 각지에서 여자들을 잡아다 가두어 놓고 반항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잔악한 형벌을 내렸다. 그의 악행은 끝이 없이 계속됐다. 백성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동탁을 증오하고 나라를 원망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너 조선이 아니냐? 대체 왜 이렇게 울고 있냐? 응? 아버님께서 이토록 걱정을 하고 계신데 아무것도 도와드리지 못해 괴롭습니다. 노비로 팔려갔을 저를 아버님께서 데려오셔서 지금까지 길러주신 은혜가 하늘 같은데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아직도 멀고도 먼데 제가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게 원통합니다. 연환기. 조선아, 내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나라에 보답할 길이 있다. 아니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내 목숨을 내게 맡기겠느냐? 제 목숨을요? 그렇다. 동탁에겐 여포라는 난폭한 장수가 붙어 있는데 이 둘을 서로 싸우게 만들기만 하면 돼. 조선아, 내가 그 일을 맡아줄 수 있느냐? 정말 아름답다. 이 세상에 이런 선녀 같은 여자가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마음에 드십니까, 장군님? 저 아이는 제 양녀인 초선이라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저 아이는 장군님을 사모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오늘 만남을 인연으로 해서 곁에 두고 사랑해 주시면 더 바랄 게 없을 겁니다. 아니 그럼 초선을 저에게... 왕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하지만 왕윤은 마찬가지 수법으로 초선을 동탁에게도 접근시켰습니다. 초선아! 장군님, 초선아, 왜 날 배신했느냐? 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동탁 태사님에게 속았습니다. 장군님과의 혼례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절 궁안으로 끼어들여서는 힘으로 저를 그만... 그래, 나 그랬을 줄 알았다. 초선아, 하지만 지금도 난 널 놔줄 수가 없다. 안 돼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제발 말리지 마세요. 제 몸은 이미 태사님의 사랑을 받아 더럽혀진 몸입니다. 제발 절 죽게 내버려 두세요. 죽게 내버려두다니 무슨 말이냐? 초선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너는 내 아내다. 장군님, 조선아! 조선이 어디 있느냐? 아니, 내 여보, 그게 무슨 짓이냐? 이놈 감히 나를 속이고 내 여자를 가로채! 살아있어가! 이놈! 이리 돌아와! 이 우차놈을 잡아라, 어서! 장군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대사님! 전용, 어서 잡아! 어서 돌아와! 아이고. 대사님, 여포 장군이 싫다는 걸 막무가내로... 그래, 알겠다. 여기 있다가 또 언제 여포 녀석이 내게 달려들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미토성에 있는 내 별장으로 가서 살자꾸나. 돼지 같은 동탁놈, 자기가 이만큼 권력을 누리는 것도 다른 내 덕분인 줄도 모르고. 장군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태사의 말을 거역하다간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동탁이 날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여버리면 되지. 아니 그게 진정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내 말이 헛소리로 들립니까? 만약 장군님이 그 결심을 이루어내기만 한다면 폐하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만 백성도 모두 장군님에게 만세를 부를 겁니다. 장군님, 지금이 바로 장군님이 동탁을 처단하고 천하를 차지할 때입니다. 이게 내 맹세의 증거요. 왕년, 오늘은 보조들이 모두 검을 들고 서 있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천하 역적에게 천벌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천하 역적? 바로 나다! 어서 이놈을 잡아라! 어서! 잡아라! 아니 무슨 짓이냐? 여보는 어디 있느냐? 나 좀 살려라 여보! 여보야, 나를 살려라! 천자의 명을 받들어 역적 동탁을 처단하라. 나 좀 살려라! 동탁 각오해라. 여보 왜 이러나? 여포는 곧바로 초선이 있는 미토성으로 달려간다. 조선아, 동탁을 처단했다. 이제부터 넌 내 아내다. 조선아. 더러운 손, 저리 치우지 못해? 조선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짐승 같은 널 과연 누가 좋다고 말할까? 내가 사랑했던 것은 태사 동탁도 아니고 너도 아니었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뿐이었다. 이제 네 역할도 다 끝났다. 지옥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마음대로 가라. 조선아, 그럼 너는 내가 동탁을 죽이게 하려고 일부러? 그걸 이제 알았어? 불쌍한 사람. 너씨, 날 속였어. 이런 괘씸한 것.
조선아, 아버님,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했죠. 조선아, 네 진심을 말해봐라 어서. 너는 날 사랑한다고 말을 했었잖아. 모두 거짓말이야. 난 널 기다리고 있었잖아. 내 말이 맞지? 그렇다고 대답을 해, 조선아. 하지만 왕윤이 권력을 새롭게 다질 틈도 없이 동탁의 친위부대인 서역의 군대가 장안에 침공해 들어왔다. 궁지에 몰린 왕윤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그리고 여포는 단 한 번도 권좌에 앉아보지 못한 채 해전장수가 돼 도망을 쳐야만 했다. 장안에서의 이런 갑작스런 권력 변동을 틈타 그때까지 잠잠하게 숨을 죽이고 있던 각지의 황건적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집이 불타고 논밭이 황폐해져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사람들은 병든 고향을 버리고 멀리 양자강 남쪽에 기름진 미 개척지가 펼쳐져 있는 강동 지방을 향해 목숨을 건 길고 긴 여행을 떠났다. 양아, 형, 모두 착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불쌍하게 죽어야만 하는 거야? 정치가가 못나서 그래. 힘이 센 영웅은 도처에 널려 있지만 이 넓은 땅을 하나로 다스릴 지혜가 있고 덕을 갖춘 정치가는 한 사람도 없어. 모두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처럼 힘없는 백성들만 불쌍하게 희생이 되는 거고 말이야. 양아, 울지 말고 후나를 위해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해라. 백성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걸 생각해라. 그걸 공부해야 돼. 한편 조조는 다시 천하를 제패하겠다는 야망을 품고 산동지방의 황건적 병사 30만을 휘하에 끌어들여 강대한 지방군벌로 성장해 있었다. 전이라고? 아뢰옵니다. 무슨 일이냐? 승상님의 아버님께서 여행 가시던 도중 도둑대에 잡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무엇이? 아버님이? 서주 근처의 산속에서 도겸이 보낸 병사들이 한밤중에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래 무시해! 들어가자! 여기 있다! 잡아라! 빨리 잡아라! 이 연주성으로 모셔서 못다한 효도를 해드리려고 부른 게 화가 될 줄이야. 두고 보자, 도겸. 아버지를 살해해서 내게 싸움을 걸어왔단 말이지. 즉시 전군에 출동 준비를 시켜라.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서주 사람은 모두 없애버리겠다. 조조의 대부대는 조금도 쉬지 않고 살육의 행진을 계속하며 연주성을 향해 진격했다. 한편 유비는 서주의 북쪽 300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한 평원에서 현을 막고 있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조조가 저지르는 잔악한 행동에 의분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시골 관리에 지나지 않는 제가 어떻게 서주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진작부터 여러 나라를 왕래하는 사람들로부터 당대 최고의 의협남아가 바로 유공이란 소문이 퍼져 있다는 말을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유공이 서주를 도우려 한다는 말이 퍼지면은 각 지방에서 같은 뜻을 가진 영웅들이 잇따라 일어나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공을 따를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절 지켜 세워주시니 고맙습니다만, 관우, 장비, 자네들 생각은 어떤가?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요. 불의를 보고 피하리는 대장부가 아니죠. 당장 서주로 가십시다. 당장. 반대입니다. 수천 명밖에 되지 않는 우리 군사를 이끌고 간다고 해봐야 조조의 30만 대군을 당해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실게 뻔한 싸움에 부하들의 목숨을 거는 도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서주의 참상을 못 본 척하자는 말인가? 군량미를 보내 간접 지원하는 것도 방법은 방법입니다.
형님. 형님. 관우, 흥분을 해서 미안하네. 아우가 한 말이 맞네. 하지만 지금도 내 귀에는 살려달라면서 애타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떠나지 않고 있어. 유공자님! 어떻게든 그들을 도와주고 싶다. 비록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쪽을 힘까지 다 내서 도와주고 싶다. 형님, 제가 틀렸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고 죽어도 삽니다. 목숨을 내던진 사람의 눈에는 죽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린 꼭 이길 겁니다. 서주로 가십시다. 관우, 정말 가주겠는가? 예. 유비는 즉시 3천의 군사를 이끌고 서주를 향해 달려갔다. 뭐라고? 유비가? 5,000기로 불어난 군사가 서주에 입성했다고 합니다. 이놈, 나하고는 서로 모르는 처지도 아니면서 왜 나를 적으로 삼는 것일까? 유공, 요즘 같은 어지러운 세상에 유공 같은 분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예를 들리지 못해 죄송할 뿐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작은 힘입니다마는 아우들과 함께 꼭 서주를 지켜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쾌차하도록 힘쓰십시오. 고맙소. 워낙 급해서 그럽니다만 군사들을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 그 전에 태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조조에게 보내야겠습니다. 조조하고는 전쟁터에서 몇 번씩이나 같은 깃발 아래 섰었기 때문에 내 말을 믿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주성에서 조조를 찾아왔다. 유비 장군님이 직접 쓰신 편지를 조조에게 전해야겠다. 어서 전해라. 어서 안돼.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유비 이놈, 도겸은 죄가 없으니 사사로운 감정은 불시간이 있으면 백성을 위해서 쏘더라고. 건방진 애송이가 감히 이 조조를 가르치려고 들어.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적당히 혼만 내려겠는데 용서 안 됐다. 당장 편지를 들고 온 녀석보다 목을 베어라. 나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딜리의 장박이 여포를 때리고 우리 본거진 열주를 공격해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포가 어떻게 하면 좋지? 앞으로 진격해서 서주를 빼앗을까? 아니면 뒤로 후퇴해서 연주를 탈환할까? 뭐라고 말 좀 해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여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비의 친서를 받고 곱게 물러나주면 서주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도 될 뿐더러 저들은 굳이 뒤에서 우리를 공격해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 연주성의 여포를 쳐야 합니다. 좋다! 전군 후퇴 준비하라! 답당 하나 쓰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답당이 없으면 그냥 돌아가겠다! 잠깐만요. 보내실 편지의 뜻을 잘 알아들었다고 전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기 조조의 군대가 물러가고 있습니다. 유공자,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태수님께서. 태수님, 이제 조조 군산 물러갔습니다. 고맙소. 이제 서주의 100만 백성들 목숨은 건졌소. 정말 고맙소, 공자. 기운을 차리십시오, 태수님. 내 시대는 이미 끝이 났소. 유공자, 내가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소. 내가 죽은 뒤에 공자가 이 서주 대수 인장을 맡아서 서주를 다스려 주시오. 제가요? 그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아니요, 이건 여기 있는 다른 신하들의 뜻이기도 합니다. 제발 맡아주시오.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태수님의 부탁을 받아들이면은 제가 다른 뜻이 있어서 서주성에 군사를 데리고 들어왔다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제발 부탁을 거둬주십시오. 호박이 너같이 굴려 들어오는 건데 사양할 게 따로 있지. 큰형님도 좀 고지식하기는 뭐라고 말 좀 하십시오. 형님, 옳다 그러다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태수의 성의를 해석하는 것은 뒤로 미루고 일단 태수님이 편히 돌아가시게 해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만. 태수님, 그럼 제가 이건 받겠습니다. 됐어.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어. 유공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자가 받아주실 게 남아있는데 여호와, 돌아가신 부모님 묘를 만들어 주려고 했지만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유공자, 이 여인은 저기 서 있는 미축이 내 첩으로 삼으라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미녀를 가려 뽑아서 나한테 데리고 온 여인 중에 한 사람이요. 내가 어떻게든 내 사람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은 자기에게는 남편으로 정한 사람이 있다면서 기어코 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 사람. 그래서 제가 맡아 돌보고 있었습니다만 공자가 여기 와 계신 뒤에 그제서야 옛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날 그렇게 기다렸다니 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아닙니다. 공자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두 사람 자, 저리. 행복하시오. 영원히 영원히. 연주성을 함락시킨 여포는 기세를 몰아 근처의 다른 성들도 빼앗고 복약들 반에 진을 치고 조조의 군대가 오길 기다렸다. 자, 성을 공격한다. 저쪽으로 왔습니다. 알았다. 말은 무슨 색이냐? 하여분 노란색입니다. 아니, 맞구나. 야, 이 모욕은 나중에 갚아주마. 아, 장군님,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다. 아닙니다. 도망갈 길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이쪽은 더 위험합니다.
장군님, 제가 길을 터드릴 테니까 저를 바싹 따라오십시오. 장군님! 장군님! 장군님, 제 손을! 장군님, 대승입니다. 저건 조조의 장례식입니다. 어제 전투에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새벽에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조조가 죽었다고? 좋다. 저 장례행리를 습격해서 몰살시켜버리자. 안 됩니다. 함정일지 모릅니다. 조조만한 인물이라면 시신을 고향으로 운구해 가서 거기서 장례식을 치를 거예요. 저 장례 행렬은 어째 좀 수상합니다. 장례식이 수상하고 위험할 게 뭐가 있다. 자, 공격해라! 한 놈도 남기지 마라! 걸렸다! 공격해라! 이런 죄가 함정이지! 역습을 성공으로 이끈 조조는 단숨에 승기를 잡아 연주성을 탈환했다. 여포는 또 패배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단 말이오. 난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용기와 힘이 있는데 왜 늘 마지막에 하늘이 날 버리느냔 말이오. 장군, 하늘이 장군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장군이 하늘의 뜻을 거슬렸습니다. 내 충고를 조금만 귀담아 들으셨더라도 이렇게 패하진 않았을 텐데. 미안하오, 진구. 나는 조조를 이기고 싶습니다. 장군을 훌륭한 왕으로 만들어 보여 조조를 보기 좋게 꺾어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군을 죽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장군, 아직 길은 있으니까 잠자코 나를 따라오십시오. 어디로 가려는 거요? 서주입니다. 서주? 형님, 사람이 이라는 게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형님 말씀대로 서주를 모른 척 내버려 뒀었다면 지금쯤 그 형님은 태수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형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좋은 것도 다 내 덕분입니다. 아셨죠, 형님? 그래, 알았네, 알았어. 아우 말이 맞았어. 알아두시니까 고맙네요. 여화, 행복하오? 네. 10년 동안 꿈꿔온 일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다니. 하지만 하룻밤만 자고 나면 이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릴 것만 같아서 두려워요. 마치 꿈처럼 말이에요. 꿈이라니 무슨. 지금 내가 당신 곁에 있지 않소. 여화, 잘 들으시오. 난 서주상 태수로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요.
위상적인 나라를 세우는 날까지 목숨 걸고 싸울 것이오. 제 이름은 진궁이라고 합니다. 제가 모시는 여포 장군을 태수님 휘하에 두어주시길 청합니다. 조조와 싸우면서 모든 군사와 말을 잃었습니다. 염치없는 청입니다만 부탁이니 우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대들의 의기는 잘 알고 있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조조에게 패한 뒤 우리에게 의지하려고 찾아왔다고 할 때 저 여포를 받아주었다가는 조조하고 원한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동감입니다. 호랑이를 집안에 들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내쫓는 게 어떨런지요. 호래관에서 싸울 때 그때 끝장을 내줬어야 하는 건데 제가 가서 박살을 내버리겠습니다. 장비야, 잠깐. 지난 일은 지난 일이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게 사람의 도리야. 은혜를 베풀어 줘야지. 큰형님은 마음이 넓고 사람이 너무 좋은 게 탈이야. 결국 유비는 소패에 있는 외성 하나를 여포에게 내주고 그를 후하게 대접했다. 이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조정 내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권력투쟁으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지내던 헌제가 비밀리에 측근 몇 명만을 데리고 수도 장안을 탈출해 최고 실력자 중에 한 사람인 조조의 보호를 받으려고 조조를 찾아갔다. 조조는 즉각 헌제를 맞아들이고 새로운 수도를 허창에다 정했다. 이렇게 해서 조조는 헌제의 신임으로도 대장군의 지위에 올랐고 일약 수많은 군웅 호족들 중 최고의 자리에 섰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서주의 유비 현덕이다. 내 부친의 원수인 도겸의 후계자 자리에 꿰차고 서주 대수가 됐을 뿐만 아니라 내게 창을 들이대다 오갈 데 없게 된 여포에게 성까지 하나 내주지 않았냔 말이다. 조만간에 폐하의 칙령을 받아 서주를 지키라 하는데 어떻소? 그건 너무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남양태수 원술은 낙양을 함락할 때 황실의 옥새를 선에 넣고는 자기가 황제라고 떠들고 다니며 장강유역 일대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경솔하게 군사를 일으켰다가는 원술이 그 틈을 타서 단번에 이 허창까지 밀고 들어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게다가 서주를 공략할 방법은 그것 말고 또 좋은 책략이 있습니다. 구호탄락이라는 책략. 구호탄락이라. 그러니까 호랑이를 쫓아서 이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구호탄락이라. 말씀하신 대로 우선 폐하의 칙령을 받아서 서주의 유비에게 원수를 도발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유비는 원래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지 않습니까? 고지시켜서 군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서주는 비게 되겠지요. 그걸 보고 여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명히 흑심을 품고 유비를 배반할 것입니다. 형님들이 이기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이 서주를 책임지고 지키기로 했다. 제일 경계해야 할 적은 방심하는 것이다. 알겠나? 특히 술은 안 된다. 내가 워낙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잘 알아. 좋게요. 내일 해가 뜨는 대로 성 안에 있는 모든 술을 쏟아버려라. 예. 냄새 좋고. 잠깐 마지막으로 한 잔만 나오. 여기. 한 잔 더. 왜들 그래? 원래 먹을 얼굴 하지 말고 너희들 좀 마셔보지 그래. 조표 한 잔 줄까? 술을 버리라고 명을 내린 사람은 바로 장군님이십니다. 이거 좀 마시냐고 뭐 어때서 그래? 자네도 한 잔 마셔. 자자 마시라고. 제겐 할 일이 있어서 이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난 이곳의 총사령관이야. 내 명령이 들리지 않는단 말이냐? 할 수 없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치지 못하냐? 어려서는 단단히 고쳐지 마. 이 나쁜 녀석. 잡으십시오. 이 나쁜 비라먹을. 난 도겸 선생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런 개망나니 같은 녀석한테 모욕을 받으면서 참아야만 하다니. 장군님 어디로 가십니까? 진공 저걸 보시오 좀. 나는 여포다. 장비 장군께 인사
의사파 들렸다. 성문을 열어라. 공격! 장군, 큰일 났소이다. 장군, 왜 이렇게 시끄럽소? 여포가 배신하고 성을 공격합니다. 여포가 이 녀석! 장군, 이미 늦었어요. 저는 여기 남아 이곳을 지킬 테니까 장군. 장군은 어서 제발. 유비 태수님께 알려주시오. 어서요. 내가 왜 술을 마셔가지고 땅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반드시 유비를 치고 와야 한다. 알았나, 장녀? 왜 그러나, 장녀? 겁이 났어,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유비태수는 장군님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을 어찌 장수로서 할 수 있겠습니까? 뭐시? 지금 네가 나한테 설교를 하겠다는 거냐, 무엇이냐? 이런 겁쟁이 같은 이라니. 진정하시죠. 중요한 시기에 내분이라니 큰일 날 일입니다. 장군도 어지간하오. 친구도 돌아서면 적이 되는 이 난세에서 의리만 따지다가는 평생 시골에서 썩고 말 거요. 그리고 의리를 따진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온 여포 장군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장수로서 끝까지 지켜야 할 의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장수가 한번 모시기로 한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 아니겠소? 알겠습니다. 지금껏 유비를 치러 떠나겠습니다. 멍청한 녀석. 의리 같은 걸 아무리 떠들어대면 뭘 하나? 여포라는 사람은 신의를 말하는 장녀의 심정을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래,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죄는 아우한테 있지만 그걸 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건 내 잘못이다. 너무 상심하지 마. 형수님과 어머님은 어디로 모셨느냐? 그게 하도 급해서. 두 분을 서주성에 버려두고 왔단 말이냐? 저를 죽여주십시오. 큰형님, 형님, 어리석은 아우가 목숨을 끊어 용서를 빌기니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무슨 짓이냐, 장비? 돈에서 맺은 결의를 잊었나? 우리 의형제들은 비록 한날 한시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죽을 때는 한날 한시에 죽겠다고 천지신명 앞에서 굳게 약속하지 않았나? 그 약속을 어기겠다는 말이냐? 형님, 여와도 잘 참아줄 거다.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라면은 아무리 힘든 고통이라도 참고 기다려줄 것이다. 관우도 두 번 다시 여호와 얘기는 입 밖에 내지 마라. 잘 알겠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원수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주에서 일어난 이 일을 벌써 소문으로 듣고 단숨에 기선을 제압하려는 총공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관우? 본거지인 서주를 일거서는 이기지 못합니다. 퇴각해야 합니다. 좋다, 퇴각 명령을 내려라. 여기 태수가 오길 기다렸어. 나는 여포 장군 휘하에 있는 장녀라는 장수요. 서주성은 이미 우리 군대 손에 한낱됐어. 여기서 일전을 벌일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항복을 할 것인지 둘 중 하나를 택해 대답을 해주시오. 장녀라는 장수에 대해 듣기로는 학문과 문장이 뛰어나고 장수로서의 용맹 또한 뛰어나 문무양쪽에서 탁월한 호골이라고 알고 있는데 배은망덕한 여포의 명령으로 우리를 기다려 항복을 받으려 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비록 주인의 명령이라고 하나 사람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행동이 그대는 부끄럽지도 않단 말이오. 원한다면은 이 관우가 상대를 해줄 수도 있지만 그대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니 싸울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대가 결정하시오. 물러서라. 어서 지나가십시오. 훗날 싸움터에서 다시 만납시다.
원술에게 쫓긴 유비의 군대는 이미 여포의 손에 넘어간 서주성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중원 각지를 떠돌아다니다가 수많은 군사를 잃어버리고 먹을 양식도 다 떨어져 어쩔 수 없이 조조에게로 갔다. 천하를 제패하려던 우리의 뜻은 군사도 성도 모두 잃어버리고 여기에서 끝이 났지만 그러나 언젠간 우리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다시 군사와 동지들을 모으리라 이렇게 다짐하면서 여포에게 당하고 오갈 데 없어 내 앞에 무릎을 꿇다니 저 녀석은 자존심도 없고 패알도 없나 보지. 순욱, 그대 생각은 어떤가? 예, 제가 보기에는 유비 현덕이라는 인물은 세상에 보기 드문 걸출한 인물입니다. 지금은 비록 거렁뱅이 꼴이지만 언젠가는 대장군님께 재앙을 가져다 줄 위인이옵니다. 죽이자는 말인가? 곽가 그대는? 죽여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대장군께서는 적을 죽여 없애는 것보다는 우군을 늘리는 게 훨씬 중요하고 시급한 때입니다. 유비 현덕을 이용할 방법을 생각하심이 좋을 줄 압니다. 조조는 유비를 자기 밑에 두고 서주의 여포를 견제하는 한편 남양의 원수를 토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두 군대의 싸움이 시작되면서 양자강을 끼고 있는 각지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해야 했다. 자갈공명 일가가 이주에 살고 있던 남창도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고 말았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이 강을 따라 내려가서 오나라로 들어갈 생각이다. 오는 새로이 생긴 나라라서 아마 관리 자리를 얻기가 쉬울 거야. 너는 이 강을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형제의 수도인 익양으로 가는 게 좋겠다. 거기서 아무 생각 말고 항문만 닦도록 해라. 아니 그럼 우리가 헤어져야 한단 말이야? 형? 나는 장남의 도리를 다해서 어머니를 모실 것이나 너흰 항문을 닦아야지. 언젠가 평화로운 세상이 오면 우리 그때 다시 만나자꾸나. 응? 균을 잘 돌봐줘라. 그래, 형. 어머니, 안녕히 가십시오. 너희들도 잘 가거라. 저, 어머니, 가시죠. 엄마! 얘들아, 몸 건강히 잘 지내야 한다. 어머니도요. 형이 그랬잖아. 이제 앞으로 세상을 바꾸는 건 학문밖에 없다고. 원수를 중원에서 멀리 쫓아낸 조조는 전열을 정비해 이번엔 여포를 토벌하기 위해 나섰다. 그러자 여포는 서주성을 떠나 식량과 군자금을 확보하려고 하비성을 습격하고 조조의 군대를 기다렸다. 지워라! 조선을 데리고 오더라! 그 춤은 조선이 둬야 돼! 조선을 찾아와라! 아싸! 조선을 찾아와! 조선을 찾아와! 장군님! 무슨 일이여, 제구? 장군님, 지금은 주색이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조조의 군대는 먼 길을 걸어오느라 지쳐있고 식량도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지금 군사를 내어 공격해야 합니다, 장군님. 그런 것쯤은 나도 알고 있어. 조조 같은 녀석을 내가 겁낼 줄 알고. 걱정 마시오. 이것만 있으면 나 혼자서도 충분하니. 안 됩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천하를 잃어버립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장군님. 닥치시오. 왜 자꾸 옆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뒷거리면서 널 귀찮게 하는 거야? 싸우지도 않으면서 싸움을 하는 것만은 나라는 말이야. 밥벌레들은 필요 없어. 밥벌레들은. 예. 밥벌레.
이제 네게도 기대할 게 없다. 넌 절대로 천하를 얻지 못할 것이다. 늑대 새끼는 늑대가 될 뿐 잘 있거라. 수공이다. 얘로 뒀다간 성이 위험하다. 유빈태스님! 미축이 아니시오. 무사학시구려. 여포가 서주를 빌고 없는 틈을 타서 감시병을 매수해서 성을 빠져나왔사옵니다. 정말 잘했소. 근데 우리 형수님은 어디로 모셨소? 그건 여포가 인질로 잡고 합의성으로. 저 합의성에 형수님이 계시단 말인가? 야, 포장군! 난 조조다! 얼굴을 내밀어라! 용건이 뭐냐? 난 널 좋게 생각하고 너와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다! 네가 무기를 버리고 내게 충성을 맹세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끝까지 저항을 한다면 넌 대역죄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너는 대역죄인 동탁을 죽이고 나라에 공을 세우지 않았느냐? 나와 손을 잡고 황제 폐하를 복패하는 게 어떠냐? 내 말 알아듣겠나? 장군, 속으면 안 됩니다. 저 거짓말에 속으면 목숨이 몇 개라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조조! 대역죄는 바로 너다! 죄 없는 백성을 학살하고 천자를 우롱하며 관직을 도둑질한 도둑놈아! 처벌을 받아라! 김구! 네가 지킬 말은 잊지 않겠다. 하늘에 맹태고 네 목을 베고야 말겠다. 돌아가자! 돌아가! 가자! 조조가 싸우지 말자고 하는데 자기가 뭔데 죄를 뿌려서 우리까지 죽게 만들어. 날이 밝는 대로 백기를 내걸고 그건 신호로 성문을 열겠다고 씌어있구만. 첩자가 있는 척하면서 함정에 빠뜨리는 건 아닐까요? 여포는 본래 성격이 난폭해서 원한을 품은 부하가 있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편지를 믿어도 될 겁니다. 좋은 기회다. 승리를 기대해 봅시다. 너네 녀석들 미친 짓이야! 무슨 짓이야? 됐다! 모두 공격해라! 장교, 지난 빚을 갚겠다. 어서 도망쳐라. 아닐 거 없다. 계속 뛰어라! 이런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어쩔 수 없다. 형수님! 형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형수님, 왜 이러십니까? 장비 장군님. 유화! 여보! 여보! 장비야, 형님을! 차라리 죽여라! 내려가! 지고 말았구나.
조조, 제발 이 포승을 좀 풀어다오. 숨을 쉴 수가 없어. 답답하다. 호랑이를 풀어줬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같은 무장끼리 그만한 인정도 베풀질 못하나. 진공, 지금 심정이 어떤가? 싸움에 저 포로가 된 사람에게 작은 인정도 베풀지 않는 널 진작부터 알아봤었다. 네 밑에서 일을 하지 않은 게 지금 생각해도 다행스럽다. 그래서 선택한 주인이 여포 같은 머저리 같은 녀석이냐? 여포는 그래도 너보다는 훨씬 낫다. 너무 정직해.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질 못해서 그렇지. 널 죽일 수도 있지만 예정도 있고 하니 내 앞에 머리를 숙이기만 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용서를 빌어라. 쓸데없는 말 말고 어서 목을 베어라.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 살려달라고 빌 줄 알았느냐? 조조, 부디 오래 살길 바란다. 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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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모욕하지 마라. 내게 용서를 빌란 말이야. 돌아와! 돌아와! 늦었다. 그만 가자. 이놈 둬서 패버려라. 대장군, 나는 장군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어. 장군의 지혜와 내 용맹을 합치면 천하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 목숨을 살려주시오. 제발 목숨. 여포 목숨을 구걸하지 마라. 대장부답게 죽어라. 싫다. 난 죽지 않는다. 나는 영웅이다. 천하에 나만한 영웅이 어디에 있단 말이냐. 여기 있으면 나와보라. 난 영웅이야. 나는 영웅이다. 나는 영웅이야. 대장군, 장인은 인의의 도를 알고 있는 진정한 장수입니다. 살려주시길 청합니다. 관우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형제들이 청을 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멈춰라! 멈춰라! 무슨 짓이냐? 저리 비켜라! 장녀! 내 도움을 받을 생각이 없다. 비켜라! 죽음을 택하겠다. 장녀! 항복하란 말은 안 하겠다. 네 목숨은 관우 장군에게 맡기겠다. 자, 이 옷을 입어라.
내 덕이 모자란 탓이다. 아무리 싸우고 또 싸워도 조조처럼 천하를 움직일 만한 힘이 내겐 없다. 도원에서 맺은 우리의 약속은 언제쯤이나 이루어질는지. 중국 각지에는 여전히 영웅들이 활거하고 있었다. 증원의 조조, 익주의 원수, 오의 손책, 병주의 유표. 이렇게 해서 삼국지의 무대는 장강유역의 광야로 그 무대가 옮겨진다.